자, 그 다음 또 질문 있나요? 다른 거 질문 없어요, 이제? 126번 봅시다. 126번 문제. 직육면체인데 잘라냈어요. 그렇죠? 126번. 그림 1번. 모든 모서리가 1보다 커. 그러니까 잘라낸 거죠. 그죠? 나무 토막을 모퉁이에서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끝을 잘라냈어요. 그렇죠? 그때 잘라내 버리고 그림 2번처럼 노란색 그림처럼 이때 이체 도형의 건널비는 236이고 그죠? 이때 모서리의 길이 합은 82가 된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 두 개네, 그죠? 잘 보세요. 결국은 이와 같은 직육면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싹 다 잘라낸 거죠. 그죠? 얼만큼? 1만큼.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렇게 1만큼 잘라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러한 모양이 생기는 거죠. 싹 다 잘라낸 거예요. 1만큼. 그럼 일단 뭐가 변할까? 부피가 변하죠. 부피가 얼만큼 빠졌어? 1만큼 빠졌어. 1세제곱만큼.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생각하세요.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있어. 얘를 갖다 이렇게 싹 지워. 그리고 이렇게 가로 세로 평행하게 니은자 모양으로 도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도형의 둘레의 길이와 지금 만드는 둘레의 길이는 똑같죠. 맞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조건이 뭘 주어졌냐면 건널비가 236이래. 그러면 여기를 지금 우리가 깎아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뒤에 있는 요 사각형이 앞쪽에 있어야 할 부분과 서로 넓이가 똑같겠죠. 오른쪽 넓이나 이쪽 넓이는 똑같고 위에 있을 거다 아래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 A, B, C라 했을 때 얘의 건널비는 AB가 2개, BC가 2개, CA가 2개. 결국 잘라내기 직전에 있던 직육면체와 건널비는 똑같다. 이것이 236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그죠? 모서리 길이 82라고 돼 있네. 모서리는 어떻게 될까? 여기 잘린 것이 하나죠. 그쵸? 그죠? 근데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더 있지. 그치? 결국은 똑같은 모서리를 봐봐. 가로가 하나, 둘, 세 개야. 그 다음에 이쪽 세로도 세 개, 높이가 세 개니까 실제는 하나, 둘, 셋, 하나씩만 빠졌는데 두 개가 더 있는 셈이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전체 모서리 개수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게 모두 몇 개씩이에요? 네 개씩이야. 그런데 여기에 요거 세 개, 두 개니까 두 개씩이 더 있는 셈이니까 얼마? 6만큼을 더한 것이 이 문제에 있는 전체 모서리의 길이와 일치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주어진 조건은 보이시죠? A, B, B, C, C.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 결국은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첫 번째 있던 직육면체 맞모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대각선 그리는 거죠. 맞모금 또는 대각선 같은 말이야. 입체도형에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야. 그럼 실제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주어져 있고 A, B, B, C, C가 있으니까 우리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A제곱, B제곱, C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그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얼추 됐어요? 됐으면 우리 31쪽 오늘 나머지에 관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에 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맨 처음에 확인식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주어진 다항식 A를 B로 나눈 몫을 갖다가 Q, 나머지를 얼 이렇게 썼어. A를 B로 나눈 몫과 나머지, 몫을 Q, 나머지는 얼.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한다. 여기는 등식이죠. 등호가 있는 식을 만들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등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선 대부분이 이 몫에 관한 언급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어쩐 두 다항식을 서로 나누게 되면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걔네들끼리는 이와 같은 등식의 관계식, 확인식을 통해서 검산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나눗셈에 관한 얘기인데 127번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연습하죠. 보니까 252로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얘를 뭐로 나누냐면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대요. 나눗셈을 하는 거야. 얘는 항을 몇 개로 봐야 돼? 2차식이니까 세 자리의 형태로 봐야 돼. 세 자리로.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만 갖다 쓸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 주어진 식을 뭐로 나눈다? 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2로 나눈다. 자연스러운 자릿수를 헤아리셔야 돼. 그럼 이 세 개를 보고 어떤 식으로 나눠? 차수를 줄여가는 형태예요. 여기가 1이죠. 여기 얼마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 한마디로 여기가 x제곱이야. 여기는 x 세제곱이니까 2x를 곱해야 차수를 항을 하나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 다 2를 곱해서 쓰세요. 2, 제로, 4. 그리고 빼줍니다. 그럼 5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 다음 얼마? 5를 곱하니까 5, 제로, 10. 빼주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결정이 됐어. 무슨 뜻이야? 이 주어진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항상 나온 결과를 뒤쪽부터 헤아리세요. 나온 결과 항상 여기가 상수항이야. 자리가 끝까지 갔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2가 아니야. 2x, x항이니까. 그래서 2x 플러스 5가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이렇게 우리가 작성이 가능한 거지. 그지?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스럽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qx예요. 이게 rx니까 대입해서 값만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12번 유형은 다항식의 실제 나눗셈 유형을 연습하는 코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쪽, 그리고 33쪽까지 전부 다 그와 같은 식이니까 나눗셈 연습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4쪽으로 갑니다. 다항식 얘를 p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방금 한 것처럼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은 나눗셈 연습이었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부터 보면 A를 B로 나눈 몫과 나머지 이 식의 형태를 작성을 직접 하시면 돼요. 그래서 138번 직접 볼게요.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그리고 플러스 11x 플러스 2가 있는데 얘를 px로 나눴어요. px가 뭔데? 몰라. 일단 식을 써놓고 그때의 몫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야.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확인식을 써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px를 구하는 문제야. 문제 뭘 구하라고 했어? px가 얼마냐? 그럼 요거 마이너스 13 이항하시고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될까? 얘가 플러스 15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이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누란 얘기야. 나누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알겠죠? 선생님, 그럼 이 식을 여기는 2차식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21이라는 값이 있어요. 알겠죠? 얘가 있어. 이걸 갖다가 2로 나눌게요. 알겠죠? 2로 23이라고 하자. 23이 있어. 얘를 2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5죠. 나머지가 3이지. 그치? 근데 얘를 선생님 그럼 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로 나누어도 나머지 3로 날 수는 있어. 그치? 근데 숫자가 이러면 되는데 선생님 좀 얘를 다른 걸 들려가다가 2x 23을 2로 나눈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3 맞습니까? 그죠? 1인가요? 1 이렇게 되죠. 맞지? 근데 얘를 나눠도 똑같은데 지금 예전 이 주어진 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선생님이 지금 예제를 다른 걸로 들어서 그래. 그래서 나누는 식과 나누는 식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나눴을 때 이 주어진 식이 그죠? 여기 상수잖아요, 그지? 근데 이 주어진 식이 상수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로 나눴는데 그쵸? 나머지가 13이 이렇게 됐어. 근데 나머지 얘네들 나누는 식 자체가 순서로 바뀌었을 때 나머지가 차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얘를 이항하면 이 주어진 식에 고백꼴이 나타나니까 얘는 어떻게 돼? 그냥 인수분해 꼴이 되는 거죠. 나눠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선생님, 근데요. 얘가 2차고 얘가 3차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겠죠?
1차니까 항이 2개짜리거든. 선생님 근데 여기 x 세제곱이잖아요. 여기 x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1x로 시작하겠네요. 말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상수항이 15고 여기 상수항이 5니까 곱해서 15가 되려면 얘는 x 플러스 3이겠네요. 예, 됩니다. 그건 당연히 말이 되죠. 그래서 항이 2개, 이제 간단한 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는데 나눗셈 연습하는 식이니까 곱셈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0번 같은 경우 이런 거 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값에 관한 이야기니까 fx 보세요. 140번은 뭐냐면 그냥 관계식만 쓰면 돼. fx를 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갖다 쓰시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몫이 나왔어? x 마이너스 1. 나머지가 얼마야? 1. 끝났잖아. 그쵸?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하여 뒤쪽으로 갈수록 147번, 8번, 6번 쪽에 있는 내용들 좀 풀어보시고 질문하셔야겠죠? 주말에 놀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음 쪽 가서 지난번에 시험 봤나요? 우리 한번 요거 비슷한 거 봤는데 149번 문제 볼게요. 뭐냐면 fx를 3x-2로 나눴어. 그때 몫을 qx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습니다. 1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뭐가 나와? 상수야. 그렇죠? 아까 이게 맘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머지 차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qx는 뭔데? 우리가 몰라요. 이 상태에서 구하려는 것은 얘를 x-3분의 2로 나누게 되면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fx도 모르고 qx도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식을 같게 하려 봤더니 어라? 얘하고 얘는 같은 인수라는 걸 알 수 있니? 그죠? 여기다 3분의 2 대입하면 0 되죠. 얘도 3분의 2 대입하면 0 되죠. 얘하고 얘는 같은 인수야. 결국은 근이 똑같으니까 식을 같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식을 변형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3이 곱해지는데 얘는 3이 없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다 옆에다 3을 딱 쓰시고 qx 플러스 r을 딱 써주세요. 그러면 식은 일단 같아지죠. 3x-2로 나누게 된다면 옆에 있는 덩어리가 그대로 몫이니까 qx가 되는데 x-3분의 2로 나누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몫이 3 곱하기 qx가 있어야지만 식이 성립해. 한마디로 몫은 3배 qx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r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의 변화는 없고요. 같은 인수일 때는 앞에 있는 계수에 따라서 실수배만큼 몫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거기 있는 것은 이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양쪽 페이지죠. 36쪽과 37쪽은 방금 말씀드린 몫의 실수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같은 인수의 형태로 나누고 있을 때 그거 주의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잠시 뒤에 한번 또 풀어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식 하나만 더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울게요. 159번인데 159번 활용 문제예요. 우리가 활용 문제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넷째 줄에 뭐가 있어요? 뭔가 관계식이 나왔죠. 그렇죠? L은 4파이 곱하기 R 제곱. 그죠? 그리고 곱하기 얘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죠? 시그마 들어봤어요? 수학 이제? 수학 1에서 고2 때 이런 걸 배워. 숫자들을 다 더하는 기호야. 이게 대문자고 얘가 소문자. 우리 통계 공부한 적 있죠? 3학년 때. 분산, 표준편차. 그지? 나중에 확통 공부할 때 표준편차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때 배울 거고 얘는 시그마. 그리고 그 뒤에다가 t 4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시그마는 슈테판 볼트만 상수래요. 우리가 알 정가 아니야. 일단 얘는 상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종의 식제시 문제라고 불러요. 식제시 문제. 식이 나왔다는 얘기야? 왜? 식이 필요하니까. 그럼 뭘 구하려고?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고 r을 있고 시그마는 상수고 t 값이 주어진다면 대입해서 l 값이 뭔지 모르지만 구할 수 있죠. 식제시 문제는 무조건 대입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대입해? 문제 다 나와 있어요. 알든 모르든. 자, 그래서 식이 나왔으니까 각각의 용어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 뭐야? 1시간이라는 얘기예요.
1시간당 방출되는 총 에너지를 광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별에서 뭐 빛이 방출하는 그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광도라고 한대. 그때 별의 반지름의 길이, 별의 반지름. 그죠? R. 그 다음에 표면 온도, T. 단위는 K래요. 그러니까 얘는 그 별의 반지름이고 얘는 그 별의 표면 온도야. 그러니까 그 행성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있으면 적당한 숫자가 존재한대. 찾아낸 숫자가 뭔가 있대. 그걸 통해서 그때 뭘 알 수 있다? 광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광도예요. 그래서 얘는 표면 온도. 여기 쓰세요. 얘는 반지름. 얘는 광도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뭐라고 했냐면 식 쓴 거 바로 알아볼게. 광도가 LA인 별 A와 광도가 LB인 별 B. 그러니까 두 개의 별이 있어요. 두 별이 있는데 A의 반지름은 B의 반지름의 4배이다. 반지름 사이에 B가 나왔어. 두 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에는 표면 온도는 또 절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볼게. 가에서 알 수 있는 거 식을 써야겠죠. 아니면 그냥 이거 미지수 안 하고 그냥 2배 해도 돼. 그러니까 A하고 B잖아. 그죠? B인데 결국 문제 박스 바로 위에서 뭘 묻는 거냐면 LA분의 LB의 값을 묻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식이 될까? 4파이의 얼마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의 얼마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여기도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의 어떤 식의 4제곱 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하고 B의 관계야. 먼저 반지름의 관계가 기억있죠. 가에 나왔죠? A의 반지름은 B의 반지름의 4배래요. 그래? B의 반지름. A 반지름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쵸? 그럼 B의 반지름 내려가 있으니까 B의 반지름 우리가 RB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돼? B의 반지름의 2배? 4배. 4LB, R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알겠지? 다음 두 번째. 나의 표면 온도는 B의 표면 온도의 절반이다라고 했어. 그럼 얘 표면 온도를 갖다 우리가 TA라고 쓸게요. 그놈의 4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의 4제곱이 돼야 되느냐? TA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T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맞지? 그럼 봐봐. 어떻게 됐어요? 4파이 지워지죠. R제곱 지워집니다. RB제곱이니까. 그렇죠? 시그마 약분돼서 없어지죠? T 4제곱 없어졌어요. 그럼 남는 건 뭔데? 여기서 4의 제곱. 그죠? 여기는 2분의 1의 4제곱이야. 맞죠? 그럼 값을 계산할 때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16, 얘는 16분의 1이니까 그냥 답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식제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읽어보시고 거기서 용어를 써. 그럼 그 용어에 맞게끔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꼭 나와요. 모의고사마다 수능에도 꼭 나와. 몇 점짜리? 역시 4점짜리. 땡큐.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야. 알았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문제 그림과 그 내용에 관계없이 각각의 내용만 딱 읽어보시면 식제시 문제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잠깐 끊어갈게요.